야, 폰 좀 줘봐. 왜? 뭐 좀 검색하려고. 이거? 아, 줘봐. 어?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은 애플의 전설의 1세대 아이폰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거 피처폰 시장에서 현재의 치열해진 스마트폰 시장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1세대 아이폰이죠. 게다가 1세대 아이폰이 한국에 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를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극소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구독자분께서 잠시 빌려주셨고요. 아이폰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핸드폰 시장에서 이미 노키아의 점유율이 상당한데 핸드폰을 처음 만드는 애플이 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남기기도 했지만 얘가 공개되고 지금 한 14년 정도 지났나요? 지금 핸드폰 시장은,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장은 완전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준 녀석이죠. 처음 1세대 아이폰은 2007년 1월에 공개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때 이게 왜 대단했냐면 삼성의 햅틱이 2008년 3월에 출시, 그나마 스마트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옴니어1의 출시가 2008년 11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설의 옴니어2는 2009년 10월에 출시를 했죠. 진짜 기가 막히죠. 그 당시 한국은 핸드폰에 와이파이도 빼고 위피 같은 것을 고집하고 있었을 시절, 그러니까 햅틱, 매직홀, 쿠키폰을 쓰고 있었을 때 다른 나라에서는 아이폰을 만지고 있었으니까요. 이후 한국에서도 아이폰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빠르게 출시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그 다음 아이폰 3 GS가 출시되었을 때 KT를 통해 한국에 정식으로 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또 얘를 살펴보면 재미없으니까 2020년에 출시한 아이폰 12 미니,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진짜 아담한 사이즈의 아이폰 1세대. 이 당시만 해도 이 정도의 사이즈,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이 정도의 사이즈라면 굉장히 크고 무겁다라는 평가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어 다니면 주머니가 처지면서 이 정도로 무겁고 큰 핸드폰을 쓸 수 있냐 라는 말은 하지만 2021년인 지금은 애플에서도 맥스 시리즈가 나오고 있고 갤럭시에서는 울트라 시리즈가 나오고 있죠. 그만큼 더 큰 화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심지어 아이폰 12 미니도 사이즈가 작다고 아이폰 12 시리즈 중에서는 판매량이 가장 작습니다. 예전 아이폰의 특징은 지금처럼 애플의 독자적인 규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이트닝 포트가 사용되기 전 애플의 30핀 포트가 사용되었죠. 이때 케이블도 굉장히 컸었는데 이게 하도 크고 평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작은 라이트닝 포트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라이트닝 포트로 바뀌었을 때 앞뒤에 구분도 없고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졌기 때문에 그 당시의 평은 좋았지만, 이제는 아이폰 또 이것을 고집하지 말고 이제 범용성이 좋은 타입C로 가야 하는데 애플이 아직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아이폰은 투톤으로 사용했어요. 밑부분에는 블랙, 윗부분에는 알루미늄, 아마 금속이 맞을 거예요.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카메라는 지금처럼 왼쪽 상단에, 요즘은 카메라가 2개 들어가고 3개 들어가는데 예전에 핸드폰들은 모두 카메라가 1개만 탑재되었죠. 심지어 이때의 카메라는 200만 화소였습니다. 요즘은 보통 1200만 화소 카메라가 들어가고 1억 800만 화소까지 나오는데 예전 아이폰은 200만 화소를 사용했고, 이제 이때 애플의 로고도 지금의 중앙보다는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애플 로고의 위치가 변경된 것도 몇 년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원 버튼, 예전에 전원 버튼은 상단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손에 잡았을 때 딱 전원을 옆에서 누르는 게 아니라 위에서 누르는 이러한 방식을 많이 사용했고, 위에 유심핀 여기를 찌르면 와, 이때는 풀 사이즈의 유심이었네. 요즘 유심과 비교하면 진짜 사이즈의 차이가 어마어마한데요. 지금 이게 풀 사이즈의 유심, 요것보다 작은 게 아마 마이크로 유심, 그리고 나노 유심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심 슬롯을 빼기 위해 이심까지 사용을 하고 있죠. 유심 사이즈가 되게 큰 게 위에 있고, 3.5파이 이어폰 잭, 얘도 처음에 상단에 있다가 이후에 하단으로 내려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있고, 왼쪽에는 지금의 아이폰과 크게 차이가 없어요. 지금 또 보면 왼쪽에 진동 버튼, 그리고 볼륨 업다운이 있는데, 이거는 1세대 아이폰부터 지금까지 내려져 오고 있는 전통적인 버튼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이폰을 쓰다가 갤럭시를 썼을 때 좀 아쉬운 점은, 아이폰은 물리적으로 진동 버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 편리하거든요. 하지만 갤럭시는 터치로 조절해야 된다는 게 조금 귀찮긴 하죠. 그리고 하단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스피커와 마이크 30핀 단자가 있고, 전면에는 많이 아시는 것처럼 위쪽에 수화부도 있고, 이때 아이폰의 특징이 홈 버튼이었죠. 이제 버튼이 하나밖에 없는, 안드로이드는 버튼이 3개 있는데 어쩌면 이게 아이폰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아이폰의 스크린 사이즈는 3.54인치, 그것도 480 곱하기 320이기 때문에 해상도가 굉장히 작았어요. 물론 생각해보면 이 당시에 스마트폰이나 핸드폰들은 다 모두 비슷한 해상도를 갖고 있었는데, 애플도 아이폰 4부터 레티나 디스플레이, 그 유명한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나오고부터 스마트폰의 해상도가 굉장히 크게 발전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아이폰 12 미니 스크린 사이즈가 5.4인치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비교하니까 또 느낌이 매우 다르네.
장난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램은 128MB를 탑재했고 저장 공간은 4기가, 8기가, 16기가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무게는 135g. 이때도 무겁다고 했는데 이제는 아이폰 12 미니가 133g으로 이제 살짝 2g 정도 더 가볍고 배터리가 아마 이 당시에 1400mAh를 탑재했을 거예요. 지금 아이폰 12 미니가 한 2227mAh인가? 그 정도로 탑재가 되어 있죠. 그리고 특이했던 점은 요즘은 애플의 M1 그러니까 애플 실리콘 애플의 프로세서가 굉장히 좋다고 소문이 났잖아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 애플도 크게 설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삼성의 프로세서를 갖다 썼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이폰 4 때까지 삼성의 그 허밍버드 삼성에서 만든 프로세서를 넣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진짜 엄청나죠. 삼성도 그때부터 프로세서 개발에 엄청 투자를 했다면 이제 애플보다 더 뛰어난 프로세서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와 진짜 이 테크 쪽은 1년만 지나도 확확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외관을 살펴봤으니까 내부 소프트웨어를 한번 살펴보자면 이 당시에 잠금 방식도 독특했습니다. 이거는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밀어서 잠금 해제. 이게 얼마나 유명했냐면 그런 짤도 있죠. 심지어 잠글 때의 소리도 찰칵 그리고 열 때의 소리도 촥 하고 열리는 이때부터 진짜 디테일이 미쳤지. 그러니까 지금도 한 13년? 14년 정도 지난 아이폰인데 조금 버벅임이 눈에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꽤 부드럽게 잘 작동을 합니다. 최적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이 이때부터 디테일에 좀 미쳤던 시기예요. 이 당시 애플이 좋아했던 것은 스퀘어 모피즘입니다. 그러니까 사물의 질감이나 모양을 앱에 이제 적용하는 방식. 그러니까 지금의 플랫하고 심플한 디자인보다는 이제 실제 같은 시각적인 효과를 중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앱의 디자인이 뭔가 이제 좀 사실적인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애플이 계속 스퀘어 모피즘을 중요시 하다가 iOS 7부터 한번 크게 디자인을 변경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심플하고 플랫한 디자인으로 변경된 것이죠. 아무튼 앱을 하나하나씩 살펴보자면 현재 이 핸드폰의 OS는 아이폰 OS 3.1.3입니다. 요즘은 iOS라고 하는데 아이폰 OS? 초창기 애플에서는 아이폰 OS 그리고 업데이트를 하면서 iOS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1.0에서 지금 3.1.3까지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마 이 당시에 최적화가 가장 좋았던 시기가 아니었나? 그리고 사운드 벨소리 마림바 빰빰빠바밤빠밤빰 근데 이것도 클래식으로 가면은 설정할 수 있어요. 아이폰이 이때 또 하나 쩔었던 게 있습니다. 바로 문자 메시지인데 피처폰에서는 문자를 하나하나씩 보고 답장을 해야 했지만 아이폰의 경우 대화 형식의 문자를 썼습니다. 이게 처음에 도입되고 나서 굉장히 신박했죠. 그리고 시계 요 구성도 크게 다르진 않는데 3개 시계가 나오고 알람, 스톱워치, 타이머 이렇게 돌아가는 소리. 야 근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애플이 진짜 최적화는 이 당시에도 되게 잘했다. 이 당시에 있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보잖아요. 버벅 그리고 이제 계산기. 요즘의 디자인은 다르네. 근데 사실 애플이 불편한 것도 있어요. 지금의 계산기도 그렇지만 여기서 뒤로 가기 그 지우는 버튼이 없거든요. 지우는 버튼은 그냥 이렇게 지워야 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불편했어요. 그리고 메모. 얘는 실제 메모 노트처럼 지금의 메모와는 진짜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이렇게 홈 화면은 안 되지만 몇몇 앱들이 가로 모드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왔을 때는 이 정도의 사이즈도 굉장히 큰 화면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앱스토어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앱스토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자면 이 당시 얘가 처음에 나왔을 때 스마트폰이라고 했었는데 무려 아이폰 OS 1에서는 앱스토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OS 2.0이 나왔을 때 앱스토어가 처음으로 탑재가 되었죠. 지금 또 앱스토어는 어느 정도 작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도 나오나? 카카오톡도 나오는데? 와, 이 데이터 처리하는 속도는 이때가 굉장히 느리네요. 얘는 사실상 이제 하기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사파리, 야후 말고 이제 우리 기본적인 네이버. 얘도 굉장히 느리게 반응을 하는데 네이버가 나오고는 있는데 사실 이제는 요 정도의 반응 속도면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수준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이팟 이것도 대박이었지. 이 당시부터 이제 스마트폰, 핸드폰에 mp3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기 시작하면서 아이폰으로 노래를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또 이때 아이폰을 구입할 때 가장 큰 벽이라면
공포의 아이튠즈가 있었습니다. 그냥 이동식 디스크 파일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게 굉장히 직관적이고 편한데 아이튠즈로 동기화라는 개념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내 PC랑 동기화를 하는 건데 이게 잘못하면 모든 그 아이폰에 있는 모든 자료가 쉽게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 동기화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통신이 발달하면서 어느 순간 이제는 모두 스트리밍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아이튠즈로 동기화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튠즈를 일단은 몇 개 넣어봤거든요. 요것도 넣는데 굉장히 어렵고 애플 뮤직에 있는 음악을 여기에 넣을 수 있을까도 해봤는데 경고창이 뜨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밌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했지만 이제 지금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없어갖고 아이판의 혁신적인 기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 하긴 하지만 이제 좀 되게 좋았던 기능, 가로로 돌리면 커버 플로우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앨범 아트가 뜨면서 그 당시 커버 플로우 보는 맛도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mp3에 태그 정보를 삽입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카메라 앱도 딱 실행시키면 야, 이것도 퀄리티가 좋죠. 카메라 앱을 실행시키면 셔터가 열리는, 막 인사해라 할배한테.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셔터가 이렇게 오므려졌다가 펼쳐지는. 이때는 셀카가 안 되기 때문에 후면 카메라로 이렇게. 오, 화각 차이도 지금이랑 좀 많이 나네. 이때 동영상은 찍을 수 없었나? 그냥 셔터 버튼 하나만 있는데? 오, 1세대 아이폰은 동영상 촬영은 안 됐네요. 그리고 카메라 롤, 요거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찍어놓은 이제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맞아, 멀티터치가 들어가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이 당시에 멀티터치, 이때 정전식 멀티터치가 굉장히 신박한 그러한 기능 중 하나였죠. 그리고 유튜브 앱이 이때는 기본 포함이었습니다. 아마 앱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지금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유튜브에 연결할 수 없음. 앱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볼 수는 없고, 이제 주가, 지도 이런 것도 뭐 아직까지 작동은 잘 해요. 조금 느리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고, 날씨 앱도 야후에서 받아오는데 아마 이것도 이제 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음성 메모, 이게 약간 스퀘어 모피즘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지금 보면 허접한 디자인인데 디테일이 좋다고 해야 되나? 봐요. 그만하라 보자. 오늘은 이렇게 약간 추억팔이를 해보는 1세대 아이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 컨텐츠를 기획하면서 이 아이폰의 역사부터 이야기를 할까 싶어갖고 여러가지 자료 조사를 했지만 실제로 이것까지 하게 된다면 영상을 최대한 편집하더라도 30분에서 40분의 분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않고 그냥 이 제품에 대해 이 제품을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아이폰의 역사, 처음에 등장했을 때 어떠한 반응이 있었는지 뭐 그러한 것도 한번 정리해서 그 시대의 문화를 다시 살펴보는 그러한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 영상이 인기가 있으면 말이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오랜만에 아이폰에 대한 추억팔이를 했으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이 당시에 또 재밌었던 썰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과 오랜만에 이제 2007년도의 문화를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다시 생각하면 끔찍하죠. 얘가 없었다면 지금 스마트폰이 얼마나 발전했을까, 요것도 궁금하기는 해요. 아직까지 햅틱 요런 거 쓰고 있었을라나? 아니, 더 과장하자면 지금 와이파이를 쓰고 있는지 몇 년 안 되었을지도 모르죠. 와, 원래 이 정도 된 폰이면 되게 느려 터져야 되는데, 물론 요즘 폰이랑 비교하면 조금 버벅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스크롤 이런 거는 거의 미친 듯이 부드러워요. 와,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한 13년 전에 나왔던 폰이니까 이게 어마어마했던 거지. 옴니아와 차원이 다른 만족감이랄까.